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5시 20분에요. 이준석 후보가 의원직 제명안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내용도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언론인들께 이 질문 받을 때마다 그 표현이 과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지금 이틀 연속으로 얘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께 문자와 이메일로 따로 알려드린 것은 당원들은 우리 당의 근간이고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의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 여파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동의하시나요, 김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상식적인 선에서도 저거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맞다. 제가 또 대변인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갖고 있는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또 제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서 열심히 집중 유사를 하다가 방송으로 올라왔는데요. 거기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상당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삼삼오오 저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할 정도로 이준석 후보에게는 당연히 선거에서 마이너스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플러스일까요? 바로 저 발언이 어디에서 근원지가 생겼는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서 비롯됐다 하는 것은 제가 비밀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만천하에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 방송에서 그가 했던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속어와 여성 비하, 여성 신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커다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는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준석 후보는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저걸 갖고 무슨 활용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대변인으로서 말을 상당히 저 문제에 관한 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요. 저희 당 전체에서 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이 절제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갖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이게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 셈법을 따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두 후보에게는 상당한 마이너스다.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것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근데 참 A를 물어보면 좀 A를 답했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후보에게 부정적인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국민의힘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다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방금 시청자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만 하세요. 그 문제는 저 앵커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김문수 후보는 또 그리 얘기를 합니까? 일단 들어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이 막말하시면 사실 일가견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춘향전 발언이라든지 걸그룹 쭉쭉 빵빵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국정 이야기, 내가 도지사인데 또 국회의사당역에서 경찰과의 실강이었던 그런 모습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 선거라는 것이요. 이 본인 스스로 호재를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뉴스를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총선에서부터 했던 캠페인의 모습을 보면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공격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난 세월 동안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 중에서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해서 혐오 발언으로 문제가 된 것이 또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에게 부정적인 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후보에게는 좀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제가 짧게 이런 생각을 반론을 합니다.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요. 이 토론을 할 때는요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특정 계파는 아닌 모자 싶어가지고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려면은 앵커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같은 패널이 예컨대 지금 그 사안이 국민의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제가 왜 그거에 답변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을 한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지금 유영아 의원이요 SNS에 올린 글을 좀 하나 보도록 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내일 방문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요거 김동원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했고요. 네.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사전 투표까지 했어요. 네. 이어서 서울시장을 방문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 맞습니다. 행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서 살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서문시장이라는 게 예. 이른바 대구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라면은 늘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서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아주 큰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 대선 출마할 때 바로 서문시장부터 시작해서 서문시장으로 피날레를 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요. 예.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의 예방을 받고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또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모친의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서 예. 적극적으로 이번 그 선거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 지금 바로 저 장면이겠습니다만은 저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요. 이번 선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이러이러해서 반드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이겨야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결기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 방문이 단순한 시장 방문 또 대구 방문이 아니라 마치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서문시장을 끝으로 결정타를 날려서 대통령이 됐듯이 이번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세력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은 합리적인 중도 좌파까지도 다 어울리는 그런 대한민국의 안정성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저렇게 나서는구나라는 것을 잠시라도 생각하게 만드는 큰 의미 있는 이벤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중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김동연 대변인께서는 전망을 하셨지만, 글쎄 민주당에서는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유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그동안에 조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유독 이렇게 행보를 공개 행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그래도 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지지층 결집이 안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김문수 후보 힘으로는 조금 좀 벅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탄핵을 당하셨긴 하지만 그래서 거의 정치 일선이라든가 이런 방송의 모습을 거의 비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합류하는 것에 서문시장 방문하는 것이 아마 드라마틱한 어떤 지지율을 반등하는 데는 영향을 주긴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수 측 결집하는 데 효과는 있겠지만 확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는 취지시죠. 또 하나요. 이제 단일화는 사실상 이제 물 건너 갔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와서 김문수 후보가 그 심야에 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요, 김재원 실장과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9시에 이준석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또 연락을 받고 이준석 후보의 의원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막판에 뭐 장소를 변경하던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또 조금 있으니까 회동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김재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가서 계속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9시에 저는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던 지 오래이고 그 일정대로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오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아마 뭐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게 의미 있는 대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을 것이다. 이거는 먼저 강성필 부대변인께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단일화가 이미 끝났는데 왜 네. 계속해서 저런 단일화가 불발된 경위가 자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과정 속에서 네. 언론에서 노출 빈도수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자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나쁜 어떤 뉴스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예. 사실 또 본인이 어쨌든 3당의 후보, 군소 후보이고 가장 약체 후보이기 때문에 예.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양당에게 결집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포션을 지켜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또 본인도 여론전에서 어떤 포션을 차지할 수 있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의 서로 간에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로서는 본인이 단일화에 응하게 되고 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했을 때 본인의 지지자들은 김문수 후보에게 표가 갈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고 예. 오히려 그 대선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완주 안 했음에 대해서 실망한 지지자들이 생겨서 본인의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줄다리기 형식으로만 끝까지 단일화를 이뤄내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사는 안 될 것이다. 근데 김동연 의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졌을 경우에 단일화 실패를 패배 요인으로 꼽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대비한 포석은 아니냐. 이런 해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포석이 가능하지요. 분석도 가능하고 지금 뭐 단일화가 이제 3일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가 된다. 물론 뭐 저보고 엿줍는다면은 불씨는 자그마하게라도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단일화 또 정치는 뭐 생물이라는 얘기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발언 이준석 후보의 발언 또 유시민의 발언 이것이 어떤 식으로 민심의 파도를 자극할지 이것은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이 일주일 전에는 자강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삼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무슨 뭐 자기 도취, 자기 최면이 아니라 표의 흐름, 표의 분석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우리가 힌트를 지금 얻습니다. 그러니까 삼자 구도를 해서 반드시 필패를 한다. 이것은 당내 분위기에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없고요. 물론 막판에 단일화가 있으면은 더욱더 아주 큰 그 승수 효과를 내서 우리가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호 2번이 기호 1번을 앞설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에게 뭐 국민의힘이 마치 매일매일 찾아가서 어떤 뭐 이렇게 구부리는 그런 모습 이런 게 아니라요. 예. 그야말로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불씨가 있다면 서로에게 왜 기호 1번이 대한민국 의정사상 가장 위험한 세력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엊그저께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이재명의 길에 동행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틀이나 3일 남겨두고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접목된 힘까지 저도 지금 목이 쉬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외에 또 단일화를 처음부터 이 연구를 했던 팀들은 또 나름대로 마지막 지금 그 대회전을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요 당원들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글쎄요 경솔함,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절제된 자세로 임하겠다. 굉장히 낮은 자세 메일을 보냈는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이준석 후보에게 지금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준석 후보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예.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젊은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를 뭐 최소 20년 이상은 더 하실 분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정치 인생에 계속해서 족쇄처럼 앞으로도? 따라다닐 겁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 2030의 남성층이라는 지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좀 갈라치기 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예. 그것이 본인의 개인으로 봤을 때 개혁신당의 컨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지금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출마했는데 다음 차차기는 또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언젠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소수의 지지층만의 지지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여성, 2030의 여성표를 거의 절연하다시피 해버렸고 예. 이렇게 떠나버린 마음이 저는 쉽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오늘은 조금 길게 과거에 2번보다는 조금 사과의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지만 예. 저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번 대선이 끝나기 전에 이 문제만큼은 이준석 후보가 확실히 해명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앞으로 두고두고 큰 족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좀 이따가 하게 되는 기자회견이 의원직 제명안과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실제로 의원직 제명안이 지금 발의가 됐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발의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정이요? 민주당에서 예.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직을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의원이 제명안을 발의를 하고 윤리위를 거쳐서 이제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예. 아마 제적 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제명에 동의를 하면 200명이에요. 네, 동의를 하면은 제명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다른 야당들과의 어떤 표만 가지고는 200표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여성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 여성 의원들도 사실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또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예. 딸을 가진 아빠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한 10표 정도만 국민의힘에서 나와버린다고 하면 이거 제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의 뭐 의원직 뭐 제명안까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준석 현실적으로 예.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 이게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예. 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본 투표가 있는 날인데요. 대선이 끝나면은 이준석의 제명안 이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핫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윤리를 통과하고 뭐 200명의 본회의 이런 식으로 절차상으로 지금 급물살을 탄다. 예. 이준석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제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이게 대선 6월 3일 이후에 그 예. 자체 제명안이 크게 동력을 얻기는 매우 힘들다 이런 말씀. 그 부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 발언이 나왔을 때 바로 그 직후부터 논란이 됐어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또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는 그렇죠. 얘기. 네. 이후에 이 후보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제가 커뮤니케이션 뭐 대학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과를 할 때는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무조건 이번 일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사과를 했으면은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공격의 탄력을 못 받거든요. 예. 그런데 이준석 그 후보는 자기에게 사과를 하는 한편으로는 도대체 더 이상의 순화된 표현이 나는 찾지를 못했다. 어떤 게 순화된 표현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당사자들은 가만히 두고 그것을 전달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 나를 갖고 얘기를 한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같이 믹스를 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과를 만약에 저 기자회견장에서 하려면은 깨끗하게 100%
잘못했다는 것에서 끝나야 됩니다. 예. 사족을 붙이고 억울한 면을 같이 믹스를 했기 때문에 진정성에서 의심을 받는 것이죠. 예. 글쎄 뭐 좀 5시 20분 기자회견은 어떻게 될지 뭐 직접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그 이후에 그 발언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이 사과를 했으면 그 자체로 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뭐가 붙어버리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진정성을 이제 의심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도 그래도 뭐라고 쓰냐면 사실을 기반해서 검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물었어야죠. 예. 그런데 권영국 후보에게 추상적으로 물었던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더 비난을 하게 되고 공격을 하게 되면 더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사과라는 것은 했으면은 정확히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 이후에 또 상대당에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거기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국민들에게 좀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 뭐 유신민 작가의 뭐 설화 발언 이런 것들 논란을 짚어보고 있는데 다음은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이라고 봐도 되겠죠. 실제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늙긴 늙은 모양이에요. 보이긴 젊어 보이죠? 뭐 사실 이 발언은 뭐 길게 논평할 것이 없이 실제 김동연 대변인 예. 실제 선거 유세를 하게 되면은 저런 실수들이 나오나요? 아이고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 제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제가 연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마이크를 잡고요 연설을 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저희 당 후보인 김문수라는 석자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 이름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이재명을 주로 얘기를 하면은 저 오늘 아침에 똑같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주 같이 공감하면서 웃었는데요. 예. 이재명, 김문수 물론 뒤에는 당연히 후보자를 제가 붙입니다만은 이게 섞여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이 선거의 모든 그 이슈를 빨아들이는 두 거대한 그 축이다라는 예. 것을 방증을 하는데요. 글쎄요, 저거는 그야말로 웃으면서 짚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의 자당 후보하고 상대당 가장 유력한 상대당 후보를 가장 많이 거론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1번 이재명 후보와 2번 김문수 후보는 양당이 다 똑같이 많이 사용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많은 청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 나이도 젊어요. 62년생이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건강을 걱정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 예. 흔히들 있는 해프닝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장에서도 웃으면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김동연 대변인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뭐 물론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한 건 한 번이었지만 그렇습니다. 꽤 열심히 나름대로 선거 유세를 해왔어요. 근데 윤상현 의원의 선거 선대위원장 합류 이후에 네. 약간 좀 뜸해지는 것 아니냐는 좀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횟수도 좀 그런 지적을 받고 있고 예. 또 김문수라는 석자 이름이 들었던 그 옷을 두 번은 입고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유세할 때는 또 김문수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또 마음이 또 조금 붕 뜬 거 멀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윤상현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이 있었고 예.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어떤 그 공동 선대위원장 그게 철회가 되느니 안 되느니 상당히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철회는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와 그 15, 16명에 이르는 그 의원들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의 어떤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조차 당해서 수용을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앙금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예. 글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의원들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접촉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 지지를 뭐 유보를 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거는 아니다. 예. 그래서 내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또 월요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 그리고 김문수라는 이름 적힌 그 옷을 입고 안 입고는 뭐 미리 준비를 안 하고 뭐 이런 거 차이지 일부러 김문수 없는 이름 없는 옷을 입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오해는 없습니다. 예. 이제 사전 투표할 때 나왔던 양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게 계엄 해제 표결 때 입었던 양복. 그러니까 그때는 겨울이었고 계절이 지금 여름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굳이 그 옷을 꺼내 가지고 입었다는 거는 앞으로 행보 노선 이런 걸 좀 암시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거든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사실 그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많은 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선대위에 합류하기 전에 3가지의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주면 본인도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조금 불편했을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이러한 불만의 표현을 뭐 옷에 김문수가 써져 있는 거 안 입냐 안 입냐 이걸 가지고 조금 저는 표현하는 것은 저는 좀 뭐랄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네. 어쨌든 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당 후보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걸 읽는 게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걸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는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한다고 하면 분명히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건데 예. 그때 가서 빌미를 주는 게 되잖아요. 당신이 뭐 이름이 써진 걸 입었니 안 입었니 뭐 정장을 왜 입었니 안 입었니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까쯤에 사과도 할 거면 확실하게 해버려라 하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돕는 것도 좀 시원하게 돕고 또 그래야지 끝나고 나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필요 없는 갈등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